3월 1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미투 운동이 요즘 한창인데요. 미투 운동 매일 해도 할 거리가 천지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미투 운동은 방향성만 이야기하고 주말에 좀 다루고 주중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억압은 없어져야 된다. 하지만 이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면 여러 역작용이나 부작용도 생길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방송에 출연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옳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생방송이 아닌 언론 소개로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절차나 방법도 좀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첫 순서로요. 트럼프는 지금 여유만만하고 김정은은 정작 자신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해놓고 좀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미북 정상회담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그랜드 플랜이 다 관철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일 거라 봅니다. 요즘 뉴스가 거의 사라지고요. 정치권이 거의 정치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투 운동, 이 두 가지가 모든 세상의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화파에 속했는데 매우 신중한 발언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지금 방문 중인데요.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장소, 대화,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을 거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지만 느긋하라고 말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든 매티스든 맥마스터든 틸러슨이든 전부 한국의 특사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말을 또 전달받은 데 불과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직접 듣는가,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가는가에 따라 그 말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요. 지금 당장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 언론에 대고 한국 국민에 대고 한 이야기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맥마스터 앞에서 한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 다를 것 없다. 그 말이 그 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의 과거처럼 또 협상에 들어갔다가 실패로 끝날까봐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언론을 통해 떠도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담 준비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대화는 양측 당사자들을 통해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북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하루빨리 미국으로 복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미국은 지금
정의용 특사가 읽은 이 백악관 앞에서 읽은 합의문 내용 외에 어떤 것도 별도로 들은 게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말의 뉘앙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북한의 무슨 적극적인 한국에는 하지 않은 획기적인 제안이 미국 측에 있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언론들은 전부 소설이고요. 제가 이런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때 황장수는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틀렸다 또 이 판단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여느 언론사 못지않은 미국의 이 소식통들과 또 정보를 교류하는 이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때로는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제가 미리 아는 사실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있는 정보들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트럼프가 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갖다가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니까 나이스해져야 된다면서 좀 자중을 하라고 안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의 CIA 국장 폼페이오가 미국 폭스뉴스에 나와서 대화의 전제 조건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질문이 그렇게 나가니까 북한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용인하고 비핵화를 논의하겠다 했다. 이 말은 정의용 발표에 들어있는 문안 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전제 조건이 뭐냐니까 금방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방 말한 세 가지는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전제 조건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서 마치 미국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또한 전에 들은 김정은의 말을 이렇게 한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 북이 약속을 지킬 때 그야말로 회담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되겠죠. 미사일은 발사를 북한이 당분간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이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핵실험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고 한미 군사훈련은 원래 하던 건데 용인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이야 그걸 빠져나가려고 뺀질거리지만은 미국은 그냥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라고 한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논의하려고 하는 자세를 미국 측에 정상회담 전에 보여주느냐, 이것이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머누신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걸 분명히 했고 회담이 성사되려면 이게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는데요. 그는 뉴욕타임스가 실제 회담이 이루어질 확률이 50% 아래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조건을 맞추면 북한이 그런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도 TV에 출연을 해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발사 중단,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공개적 반대 불표명, 이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핵을 비핵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 그 외엔 추가된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정상회담 전에 과거 비핵화 관련 합의들을 먼저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이죠. 상원 의원은 북한이 트럼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북한이 체제를 유지한 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김정은이 베트남 모델을 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는 비핵화 조건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 이 이야기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핵미사일 폐기를 조건으로 북미 수교 평화협정, 불가침 협정 이런 걸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 베트남식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혈맹에서 이제 북한이 보통 국가로 간다 하면서 중국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마치 북한도 미국과 우방 국가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댓글에도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부러 물밑으로 시진핑이 북한 쪽에 온갖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위장하고, 안 만나주는 척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하는 척하지, 중국과 북한은 베트남과 북한하고는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아주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아주 다른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대립하고 전쟁하고 긴장하는 관계였고, 북한은 국가 출범 이후부터 중국과 6.25 전쟁에서 같이 남측과 유엔군을 상대로 싸우는 혈맹의 관계입니다. 이번에 아마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정권은 북한에다가 이 신북방 경제 정책을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 신경제 정책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걸 통해서 마치 북한과 하나의 경제 권력이 되어서 북한을 이렇게 발전시킬 지원들을 한국이 다 할 것처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건이 몇 가지 붙겠지만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한국과 그렇게 하나의 경제 모델로 가는 부분을 원할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통제한 채 그 속에서 지원을 뽑아내거나 현금을 받는 부분을 택하지,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하나로 이렇게 엮이는 부분은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매체들이 총동원되어서 연일 대북 경제 제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북한이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설정한 걸로 보입니다. 노동신문도 어제 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매우 신랄한 용어를 동원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 외 다른 매체들도 지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침묵을 나흘째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평화 담판이 시작되려 한다라고 언급했다가 하루 뒤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모든 주파수를 대북 제재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급속하게 진전된 상황에 대해 내부의 여러 입장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신중한 반응으로 돌았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깜깜이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주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숨고르기 차원이다라는 걸 넘어서요. 예상 외에 급속하게 진행되어 버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야 김정은이 식은 죽 먹기로 해낼 수 있다. 남한을 다루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빨리 이런 합의를 해서 회담을 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몇 주 있다가 고민 좀 해보고 답해보겠다 이러면 또 중국이나 이런 북한 편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대화 제안을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하고 있다고 좀 떠들고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국이 좀 더 자기 쪽으로 다가가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수록 경제적 지원을 한국이 해줄 것처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회담이 끝나면 중국이 그걸 받아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과 우리는 제재 압박을 같이 못하겠다고 빠지고 그러면 러시아가 빠지고 또 자기들이 통제 가능한 나라들이 몇 개 빠져버리면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전선을 와해시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쇼를 하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폭격을 하지를 못할 거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해상 차단이나 봉쇄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궁색해진 미국이 이제 자신이 제안한 미북 정상회담을 받겠다면서 설거머니 한 5월달쯤 되면 나올 거다. 그때 이제 언제 할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시루다가 결국 11월 중간선거 직후 정도로나 그걸 잡아놓고 애를 먹여서 가고 선거 결과 보고 트럼프가 이기면 12월쯤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 사이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고 지원도 얻어내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런 게 깨지게 된 부분이에요. 정의용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불려가서 트럼프 앞에 섰을 때 트럼프가 정의용의 김정은의 전언을 듣고 난 뒤에 오케이 빠른 시간 내에 하자고 전해라고 화답을 해서 정의용이 조심스레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라고 말을 하자 트럼프가 돌연 4월 동시회담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했죠. 4월에 하자 했던.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5월로 미룬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 켈리 비서실장, 맥마스터, 매티스 등을 쳐다보더니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어깨를 한번 이렇게 으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까지라고 이렇게 날짜가 고쳐진 게 트럼프하고 면담이 끝나고 맥마스터 방으로 옮겨가지고 정의용이 발표할 문안을 짜면서 5월 바이 메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까딱하면 4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을 남북 정상회담보다 먼저 할 뻔했고 그렇게 되면 노벨 평화상이 문재인에 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가버릴까봐 몰래 자빠져서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인데요. 이 회담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굴러가고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 하는 상황으로 갈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벼락을 맞아서 머리가 좀 이상해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미국이 한국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을 때 1월 20일쯤 백악관에서 당시 북한에서 김여정이 와서 이제
펜스 부통령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결정은 45분 만에 됐지만 실제로는 한 45일 이상의 긴 물밑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김정은은 김여정이 펜스를 상대하기가 좀 약하다라고 보고 막판에 회담 카드를 이렇게 바꾸고 본인이 직접 상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던지고 그 전제로서 남측의 특사가 자신을 만나러 오면 그 자리에서 뜻을 전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라는 쪽으로 지금 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협상 전략상으로 볼 때 이 북한하고의 합의에 대한 최종 선을 정한 다음에 양쪽이 특사를 보낼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언급되고 미국 측에서는 틸러슨 내지 니키 헤일리 심지어 존 볼턴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간 단계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단계 없이 바로 회담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김정은 트럼프가 중간 단계 없이 회담에 들어갔을 때 이 회담이 그러지 않아도 이루어질 확률이 별로 높지는 않은데 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이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특사단은 김정은에게 받은 인상이나 김정은의 말하는 어떤 어투 그리고 이 자신들이 분석한 김정은의 의지 이런 것을 전달했을 뿐이지 다른 어떤 미국 관련 발언을 갖다가 크게 전달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통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맞추어야만이 회담이 성사될 거고요. 그렇게 이 조율되지 않은 채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게 된다면 이 회담은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질 회담 같으면 아예 안 만나는 게 좋다 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회담이 깨지면 그때는 정말로 두 사람 다 매드맨이 될 건데 누가 더 미치면 겁이 나겠습니까? 트럼프가 훨씬 겁이 나죠. 김정은이 미친 거는 우리가 이미 다 봤고요. 트럼프가 미쳐버리면 답도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김정은은 미국 측에다가 뭔 핑계를 전가하면서 판을 깨버리는 게 낫지 만나서 회담이 깨지는 거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을 김정은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정도까지 갈 거니까 그러면 뭘 해주라 이렇게 돼야만이 회담이 성사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요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게 됐는데요. 북한 주민들 달래야지, 북한의 자기 조직들 달래야지, 똘마니들 달래야지 그러면서 이 자신이 뭘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쪽의 의도도 체크를 해봐야지. 한국은 김정은이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지지만 미국은 끌고 가지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의 머리가 지금 매우 복잡해졌다. 저러다가 김정은이 좀 심리가 개강이 되면 이렇게 골치 아픈 거 때리치워버리라고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